진액 한 방울의 기적 늙음을 늦추는 지혜. 우리는 흔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마른다고들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마른다는 단지 체중이 줄거나 살이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진액, 즉 생명수 같은 체액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액은 한 방울이 금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이고 존엄이고 평안입니다. 진액을 아끼는 삶은 결국 나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생활이 곧 약이 되는 시대, 진액을 지키는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장수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그런 당신의 삶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선물 채널은 여러분의 오후를 행복의 샘물가로 인도합니다. 몸이 늙는다는 건 겉보다 먼저 속에서부터 말라간다는 뜻입니다. 피부가 뻣뻣해지고 입이 마르고 눈이 침침해지고 관절이 삐걱거리는 느낌. 이 모든 것은 바로 진액이 줄어든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진액이란 우리 몸을 이루는 혈액을 제외한 모든 체액을 말하며 세포를 적시고 보호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리적 수분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분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니라 세포 내외를 흐르며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지지하는 근본적인 생명력의 바탕입니다. 진액은 이 모든 수분의 총칭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체 각 부분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나무에 물이 스며들듯 진액은 온몸을 적시며 생명의 뿌리를 지탱해줍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진액은 체액 중에서도 특히 세포액, 조직액, 림프액, 분비선에서 나오는 다양한 액체들까지 포함합니다. 이 진액들은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에 전달하고 세포가 배출한 노폐물을 다시 회수하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혈관과 세포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이러한 작용을 수행하는 진액이 부족해지면 세포는 말라가고 재생 능력을 잃게 되며 결국 생명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노화가 빨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몸의 회복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세포가 충분한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조직이 위축되며 결국 암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 튼튼 한의사 김상태 원장도 강조하듯이 세포액이 고갈되면 세포 간 물질 교환이 끊기고 결국 신진대사가 무너지며 세포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또한 진액이 줄어들면 혈액의 농도도 진해지고 혈관의 흐름이 느려지며 심장과 뇌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져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지연됩니다. 이는 곧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몸속에서 수분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순환계에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이 소화계, 신경계, 피부와 근골격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액이 마르면 단순히 몸이 피곤하고 건조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와 우울감,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지며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진액은 중추신경계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액이 줄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낮 동안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증폭되게 됩니다. 이처럼 진액은 우리 몸의 수분이자 활력이며 마음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액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폐는 마르게 되어 기침이 잦아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건조함과 가려움증이 심해지며 대장은 수분 부족으로 인해 변비가 심해집니다. 여성의 경우 질 점막이 건조해지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은 눈물이 마르며 시림과 침침함을 동반하고 구강은 침이 마르며 말하기조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액의 부족은 노화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진액을 어떻게 지키고 보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진액이 마르면 단순히 몸이 피곤하고 건조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와 우울감,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지며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진액은 우리 몸의 수분이자 활력이며 마음의 안정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액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신다고 진액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액은 몸 안에서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액 보충은 약이나 영양제가 아닌 일상 속에서의 습관과 조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지죠. 많은 어르신들이 한밤중에 몇 번씩 깨서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잠이야말로 우리 몸의 진액, 즉 생명수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잠을 오게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세포 회복을 돕는 치유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은 매일 스트레스와 자극에 시달리며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때 멜라토닌이 나타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새로운 세포를 만들도록 돕습니다. 마치 밤사이 조용히 몸속 청소와 수리를 해주는 정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시간대는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깊은 수면을 취해야만 우리 몸은 진액을 충분히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진액이 제대로 차오르지 않습니다. 진액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몸속의 간, 신장, 위장, 심장 같은 장기들이 서로 협력하여 혈액과 체액을 정제하고 조절하며 그 안에 녹아있는 진액 성분을 공급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은 장기들이 원활히 일하도록 도와주는 사령탑 같은 역할을 하지요. 잠을 자는 동안 위장은 과식을 정리하고 간은 해독을 시작하며 신장은 수분과 염분 균형을 맞추고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정서를 다스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멜라토닌의 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비타민 C보다 50배 이상, 비타민 E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곧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진액의 질과 양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면은 단순히 신체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 중 뇌는 낮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긴장된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마음속의 스트레스도 조용히 비워냅니다. 흔히들 자는 동안 마음이 씻긴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노년기에 불면증이 지속되면 진액 고갈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뇌세포 사이에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 뇌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고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몸을 눕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도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면 진액이 채워지고 진액이 채워지면 세포가 회복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진액의 생성을 돕는 최고의 보약이 바로 깊고 편안한 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달리기, 자전거 타기처럼 심박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은 체내 체액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대청소 역할을 합니다. 김상태 원장도 강조했듯이 운동은 진액을 소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충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운동이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영양소 흡수와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진액이 생성됩니다. 운동을 통해 소화력이 증가하고 영양소 흡수가 원활해지며 그 결과 진액 생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유산소 운동은 밤에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과하게 땀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진액 손실 없이 순환을 돕는 건강한 루틴이 완성됩니다. 노년층에게는 하루 30분 내외의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운동 후에 기분 좋은 피로는 숙면을 돕고 진액 재생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진액을 채우는 음식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진액을 채워주는 음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진액을 채우는 음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속이 꽉 찬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콩, 견과류, 씨앗,
뿌리 채소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안에 진액을 꼭꼭 담고 있고 껍질로 단단히 감싸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검은콩, 들깨, 참깨,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그 속에 고소하고 부드러운 기름을 품고 있어 몸속 진액을 보호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기름은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지요. 또한 지왕, 우엉, 더덕, 연근 같은 뿌리 채소도 몸속에 스며들듯 진액을 보태주는 고마운 식품들입니다. 이런 뿌리 채소는 흙 속에서 자라며 물기를 머금고 오래도록 신선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진액을 적셔주는 데에 좋습니다. 그리고 말려도 잘 마르지 않는 음식도 진액이 많은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루베리, 구기자, 곶감, 맹문동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말려도 손으로 만져보면 쫀득쫀득하죠. 그 말은 그만큼 수분과 진액을 머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특히 노인분들에게 매우 유익한데요. 입이 마르거나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허기가 자주 느껴질 때 이러한 진액식들을 조금씩 자주 챙겨 드시면 속이 편안하고 기운도 차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는 단단하고 영양이 풍부해서 진액을 든든히 채워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만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서 먹는 족발, 수육처럼 수분을 머금은 고기를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운동과 함께 드시면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물속에서 사는 생선도 훌륭한 진액식입니다. 특히 깊은 바다에서 사는 생선들, 예를 들어 갈치, 연태, 고등어 같은 생선들은 수압을 이기며 단단하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도 건강한 기운과 진액을 보태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액을 뺏는 음식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식품, 즉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너무 매운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은 몸속 진액을 마르게 하거나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탈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백김치처럼 맵지 않게 드시는 게 더 낫고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진액을 채우는 음식이라 해서 그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축구팀이 모두 공격수로만 구성되면 경기가 안 되듯 식단도 다양하고 균형 있게 드셔야 진정한 진액 보충이 됩니다. 견과류, 고기, 채소, 생선, 과일을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화롭게 드셔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지치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몸속의 진액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천천히 마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속도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액을 채우는 따뜻한 식사 한 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속이 꽉 찬 음식, 예를 들면 견과류, 콩류, 뿌리채소 같은 것들입니다. 단단한 구조를 가진 이 식품들은 체내에 들어와 천천히 소화되며 진액 생성을 도와줍니다. 둘째, 말려도 쉽게 마르지 않는 음식, 맹문동, 생지황, 블루베리 같은 수분 함유량이 높고 점성이 있는 음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체액의 점성을 유지하며 장기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절한 고기 섭취, 특히 삶은 고기나 족발처럼 기름기 많지 않으며 부드러운 육류는 진액 보충에 매우 좋습니다. 다만 고기를 먹을 땐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야 피가 탁해지는 것을 막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한 진액을 보충하려면 해로운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가공된 음식,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이 많은 음식, 지나치게 매운 음식, 기름진 튀김류는 진액을 고갈시킵니다. 김치도 자극이 강한 양념김치보다는 백김치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백김치는 위와 장에 부담을 덜 주고 장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바로잡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 같은 감정은 우리 몸을 메마르게 합니다. 진액은 고요한 마음에서 잘 만들어지므로 명상, 산책, 기도와 같은 활동이 진액 보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신경계의 흥분이 줄어들고 내분비계가 안정되며 체내 수분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빠른 리듬 속에서 특히 어르신들은 의식적으로 느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 10분의 조용한 호흡만으로도 몸이 안정을 되찾고 진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더불어 음악을 듣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식욕도 회복되고 장기들도 제 기능을 다하기 시작하면서 진액이 생성되는 순환이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생활의 균형입니다. 진액은 단순히 보약 한 첩, 영양제 하나로 쉽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해서 하루하루 쌓여온 습관의 결과가 몸속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일시적으로 푹 쉬었다 해도 생활이 뒤죽박죽이면 진액은 점점 말라갑니다. 진액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생활이 흐트러지면 진액은 고갈된다고요. 특히 한국인은 수면 시간이 짧고 생활 리듬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늦게 자고 끼니를 거르거나 급하게 먹고 스트레스를 쌓은 채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죠.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진액을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결국 만성 피로와 노화, 심지어 염증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를 예쁘게 정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액 보충의 열쇠입니다.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뜨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속을 깨워주고 제때 식사하고 가볍게 걸으며 중간중간 쉬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몸속 진액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겁지겁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감사를 담아 먹는 습관이 소화력을 높이고 체내 흡수를 도와 진액 형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과식을 피하고 7080%만 채우는 것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여유를 주는 지혜입니다. 휴식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쉴 틈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이끌며 일하다 보면 몸은 경고 없이 탈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 낮잠 20분, 조용한 음악 한 곡, 좋은 글 한 편도 진액을 보충하는 귀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감정의 균형입니다. 우울, 분노, 걱정 같은 감정은 몸속 진액을 말리게 하고 기운을 뺏어갑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웃고 기대하는 마음은 몸속을 따뜻하게 덮이고 진액을 맑게 합니다. 실제로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며 호흡을 깊게 만들어 전신의 산소와 수분을 더 잘 순환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웃는 습관, 고운 사람에게 고마워요 한마디 하는 습관이 진액을 만드는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액은 생활의 균형 속에서 천천히 채워지는 보물입니다. 물을 매일 조금씩 주어야 화초가 마르지 않듯 우리 몸도 매일 조금씩 정성을 다해야 진액이 마르지 않습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진액 한 방울의 기적, 지금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몸과 마음을 돌볼 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한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